솔직히 아이 재우는 게 육아에서 제일 어려운 일 아닐까요?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일에, 아이 돌보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막상 밤이 되면 애가 더 쌩쌩해집니다. 침대에 눕혀놨는데 아빠 목말라, 쉬마려워, 책 한 권만 더 읽어줘 하면서 끝없는 요구가 시작됩니다. 다 들어줘도 안 자요. 그때부터 눈은 감았는데 몸을 뒤척이고 다리를 쭉 뻗고 베개를 베다가 안 베다가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빠 나 아직 안 졸려 이럽니다. 그렇게 1시간을 씨름하고 나면 저는 이미 녹초가 돼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집은 아이가 알아서 잠들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애 기질 차이 아니야?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집 부모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따라해봤는데요. 솔직히 기적처럼 확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뒤척이는 시간이 확 줄었고 요구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니까 저도 덜 지치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더 심했어요. 아이가 새벽 12시까지 깨어 있어서 매일 밤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 재우는 시간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딱 한 가지만 바꿨대요. 그리고 한 달 후 밤마다 소리 지르던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확실히 효과 있긴 있더라.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고 지금은 아이를 재우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매일 밤 2시간 씨름하던 때보다 훨씬 나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더 깨우고 있는 행동들, 그리고 아이를 쉽게 잠들게 만드는 부모들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부터라도 그래도 좀 덜 힘들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이가 쉽게 잠들게 하는 5가지 핵심 방법. 첫 번째, 아이 요구 다 들어주는 건 진짜 독이에요. 밤마다 저도 무너졌어요. 아이 눈에서 눈물 맺히면 그 한 방울이 꼭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물, 엄마, 아빠, 안아줘, 더 놀고 싶어. 매일 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저는 결국 또 물 떠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조금만 더 놀게 해줬어요. 왜냐고요? 미안해서요. 하루 종일 충분히 못 놀아준 것도, 내가 너무 지친 얼굴이었던 것도, 내가 자꾸만 안 돼! 라고 말했던 것도 그게 다 미안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잠을 안 자는 게 혹시 나를 붙잡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 혹시 애한테 지금 이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한 아빠와의 대화 시간이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진짜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이 탓도 제 탓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둘 다 서로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밤마다 서로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결국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미국 수면 학회에 따르면 수면은 습관이다. 수면도 훈련되고 배워지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수면 습관은 잠자기 전 엄마 아빠의 반응으로 결정돼요. 매일 밤 아이의 한 번만 더 요청에 반응해주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학습해요. 나는 조금 더 버티면 엄마 아빠랑 더 오래 있을 수 있구나. 그 순간부터 아이의 수면은 편안한 이완이 아니라 협상과 줄다리기 시간이 되어버려요. 사랑해서 해줬던 행동이 결국엔 아이의 잠을 미루는 습관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죠. 그래서 저는 조금씩 바꿔봤어요. 그날 아이가 또 물 하고 말했을 때 무릎 꿇고 아이 눈높이에서 말했어요. 지금은 물 마시는 시간이 아니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자.
아빠는 내가 잘 수 있다는 걸 믿어. 울었어요. 아이도 울었어요. 아이도 저도요. 하지만 그 울음은 전날 밤의 떼쓰기와 달랐어요. 마치 이젠 진짜 잠을 자야겠다는 이별처럼 무언가를 놓는 울음이었어요. 몇 날 며칠 반복하고 나서 어느 날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내일 마셔도 되지. 나 잘 수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감동이었어요. 사랑이란 모든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믿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거구나. 엄마, 아빠가 아이의 불편함을 대신해 줄 순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먼저 믿어주는 사람은 바로 엄마, 아빠여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밤부터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체력 빼려고?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저도 예전엔 이랬어요. 아, 애가 에너지가 넘쳐서 안 자나 보다. 그래서 잘 자기 전에 미친 듯이 뛰어놀게 했어요. 방에서 공 던지고 침대에서 통통 뛰고 BTS 노래 틀어놓고 춤추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애가 바로 잠들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흥분해서 못 잡니다. 심장 박동이 높아지고 아드레날린이 팍팍 올라가면요, 우리 몸은 전투 모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누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뒤척이는 거예요. 해결책으로는 서서히 에너지를 낮춰야 합니다. 잘 시간 1시간 전에는 뛰는 놀이 NO! 잘 시간 30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시고요. 조용한 활동,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잘 시간 10분 전에는 엄마 아빠랑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 나누기. 이렇게 하면 아이가 흥분 상태에서 차분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낮잠. 사실 밤잠이랑 완전히 연결돼 있어요. 제 친구 아이가 밤 11시 넘어서까지 안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며 자꾸자꾸 왜 이렇게 안 자지? 하소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낮잠을 오후 5시까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밤에 9시에 재우려 해도 아이 입장에선 막 잠에서 깬 지 4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졸릴 리가 없죠. 이게 생각보다 흔해요. 낮잠 잘 시간을 에너지 충전 시간으로만 생각하고 조절을 안 하면 밤잠 루틴이 계속 꼬이게 돼요. 결국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하루의 끝에서 지치게 되죠.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루에 필요한 수면 시간이 총량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즉, 낮잠과 밤잠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수면량을 합쳐서 관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만 2세 아이의 권장 수면 시간은 하루 11시간에서 14시간이에요. 만약 낮잠을 3시간 자면 남은 8시간에서 11시간을 밤에 자야 하는데 낮잠을 너무 늦게 자면 밤잠 시간이 점점 뒤로 밀려요. 밤 9시에 재우고 싶은데 낮잠이 오후 4시, 5시에 끝나면 밤 11시 넘어서야 겨우 잠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부모도 지치고 아이도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짜증, 감정 기복, 집중력 저하 같은 문제도 생기죠. 해결책으로는 낮잠을 꼭 밤잠 루틴에 맞춰 조정하세요.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밤 8시에서 9시에 자연스럽게 졸리기 시작해요. 낮잠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연령대라면 차라리 저녁 루틴을 일찍 시작해도 밤잠을 더 깊게 푹 자게 유도하는 게 좋아요. 낮잠을 줄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 2세에서 3세 사이예요. 하지만 아이마다 다르니 아이의 하루 전체 기분과 에너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아이가 낮잠을 안 자고 너무 힘들어 한다면 30분, 1시간 정도의 짧은 파워 낮잠을 오전 중이나 이른 오후에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번째, 엄마 아빠가 안 자면 애도 안 잡니다. 이거 진짜 현실적인 문제예요. 저도 한때 아이 재우고 나서 몰래 거실 나와서 TV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도 안 자고 놀고 싶어. 맞아요.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합니다. 아이가 자는 시간에 엄마 아빠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요, 엄마 아빠는 안 자는데 나만 자야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버티는 거예요. 해결책으로는 가짜 밤 분위기를 만들기, 밤 9시 이후엔 TV나 핸드폰 줄이기, 그리고 조명을 낮추고 온 집안 분위기를 조용하게 만들기. 아이가 잘 시간엔 엄마 아빠도 조용한 활동, 예를 들어서 책 읽기라든지 음악 듣기 하기.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제 자야 하는 시간이로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5번째, 일관성. 솔직히 하루 종일 집안일에 육아에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밤엔 나도 무너져요. 어제는 책은 3권까지만 읽고 자자 했는데 오늘은 아이가 한 권만 더 하는데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 뭐 어때? 오늘 하루는 더 힘들었으니까. 그리고는 한 권 더, 또 한 권 더, 결국 또 1시간은 지나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한 권 더, 그 다음날도 더. 이쯤 되면 제가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또 기준을 무너뜨렸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 미안해져요.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도 너무 미안해요. 아동발달 전문가들은 말해요. 아이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그 안정감이 쌓일수록 아이의 수면 습관은 갈등이 아니라 루틴이 돼요. 밤마다 계속해서 규칙이 바뀌면 아이 마음엔 이렇게 각인돼요. 잠자리는 매일 협상하는 시간이야. 오늘은 내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게 반복되면 잠은 편안한 이완의 시간이 아니라 밀당의 시간이 돼버려요. 그렇게 매일 밤 부모도 아이도 힘겨운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해결책으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수면 루틴 만들기. 취침 전 고정 루틴 3단계 정하기. 예를 들어서 목욕하고 책 3권, 불 끄기, 뽀뽀. 이 순서를 매일 절대 바꾸지 마세요. 잠자리 규칙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 오늘은 특별히 라는 말은 금지. 아이가 울어도 규칙은 끝까지 유지해주세요. 그게 결국은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일관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버텨내는 사랑이에요. 오늘 힘들었어도 내일 또 반복하세요. 하루 1%씩이라도 계속 같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일관성이고 아이는 그걸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지켜야 하는 건 규칙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늘 거기 있어주는 패턴이에요. 규칙은 외우는 거지만 패턴은 기억되는 사랑이니까요. 오늘 밤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게 아이의 평생의 안정감이 되어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아이 재우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아빠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때론 화도 내고 그러고 나서 미안해하고 꼭 다시 안아주고 그렇게 매일 밤이 전쟁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아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잘 준비 다 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녹아내렸어요. 정말 해보길 잘했다. 그 순간 마음 깊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매일 밤 아이 재우느라 감정도 체력도 다 쏟아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보면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달라진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잘 시간이야. 아빠, 책 읽고 이제 잘래. 그렇게 언젠가는 잠드는 게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조금씩 함께 해봐요. 여러분도 아이 재울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같이 나누면 그만큼 더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